3661에서 3663년째 시작했습니다. 이 진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기영 씨 아시죠, 그죠? 예. 그 법무부 출입심사과장 그 진술이거든요. 보시면 자, 멘트 보게 되면 12월 9일 국회 법사위 개최 중이었고 당시 배상학 본부장님은 법사위 회정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경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저희 출입국 심사과에 출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학 본부장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출금지를 안 걸 수가 없다. 우리는 출금지를 걸자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금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의원이 배상학 본부장에게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출금했냐라고 물으니까 배상학 본부장이 몇 분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해 출금 조치를 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배상학 본부장이 이어가던 발언을 할 당시에는 저희는 출입국 정보 시스템에 출입금 입력을 막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배상학 본부장이 국회 출금을 걸었다고 발언한 것장을 보고 저희 실무자인 이혜정 계장에게 지금 바로 출금 입력해라 라고 지시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 지시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증인이 지금 출금지 된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금지가 이루어졌다라고 발언하신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무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확하게 입력 시점까지 제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지시를 했으면 바로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다수가 정의는 그 피고한테 이와 같은 질책을 받고 곧바로 아까 말씀하신 사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5월 2일 날 사직을 하셨는데 네. 지금까지 그럼 아무런 직업 없이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정인으로서는 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질책받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과 결탁했냐 이런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서운하시고 지금도 좀 안감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국가적인 큰 대사하고 네. 혼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개인적인 뭐 호불호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인님께서 그렇지 않았으면 원래 저 출입국 관리 저 본부장을 언제까지 하실 임기는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했다면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할 수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으시고 작년 5월 2일 날 이제 사임을 하신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직업이 없으신 상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좋습니다. 혹시 뭐 그런 내용이 증인이 증언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까? 약간 뭐 서운하거나 좀 화가 나는 감정을 있기 때문에 뭐 증언하는데 좀 다르게 그 당시에 좀 그런 게 있었겠죠. 네. 네. 뭐 1년 지났고 네. 이 뭐 비상 내란 계엄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나 공무원들 훨씬 많은데 네. 제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감정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도 지나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없어졌다 이 말씀인가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100%라고. 완전히 근데 굳이 뭐 그렇게 안 물으셔도 아, 네. 그냥 컨트롤할 정도는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출국 금지 등 조치는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담당하는 거 맞지요? 예. 자, 이거 하나 물어보시죠. 추가로 출국 금지 조치의 전결권자는 출입국 정책 단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은 결재하지 않죠. 정의는 결재하지 않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도 당직자를 활용해서 24시간 가담을 하고 있죠. 예. 네. 이다시 양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의는 그 긴급 출국 금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네. 이 긴급 출국 금지 업무는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가 아니라 공항 또는 항만에서 먼저 출국 금지 대상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한 다음 6시간 이내에 법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네. 자, 정의는 2024년 12월 3일 전화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의는 2024년 12월 3일 23시 03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이 있죠. 예. 그렇죠? 정거기록 323인제 시작했습니다. 요게 증인께서 2025년 2월 10일에 이제 처음으로 진술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네, 보면 그때 말씀을 하신 게 이렇게 하셨어요. 장관님이 제게 전화로 비상 상황인 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봐서 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장관님이 제게 오고 있느냐?
빨리 와라라고 말을 한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이 진술은 맞죠? 이렇게 진술하신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증거기록 330에서 331면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는 당시에 피고인이 빨리 나오라는 것이 지시였고 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맞죠? 이렇게 진술하신 거 맞죠? 네. 네, 이렇게 다른 건 없었다는 말씀하셨고 정거기록 333면에서 335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정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승희 장관이 진술인에게 당시 전화하여 체포된 성자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출국 금지하러 지시한 것인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출국 금지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셨죠. 예. 그렇죠? 네. 이 당시의 검사는 이와 같이 출국 금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노상원의 수첩과 여인영의 휴대전화에 관한 점검분석 결과까지 제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인에게 출금지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도 정인은 피고인이 출금지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거 맞습니까? 그죠? 네. 보면 334회 보면 노상원 수첩들이 검사 제시를 했잖아요. 네. 출금지 이런 것도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노상원 수첩 그 다음에 여인형 전자메모 이런 것도 출금지를 언급하면서 정인한테 이 출금지라는 말을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하는데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잖아요. 노상원 수첩을 저한테 제시를 했다고요? 네. 정인에게 제시를 했잖아요. 증거기록 334면 한번 보세요. 이건 좀 저로서 기억이 없는데요. 아니 정인한테 이 정인의 첫 진술 조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정인한테 이렇게 진술을 노상원 수첩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보면 국군방첩사령관 여인영의 전자메모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인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아까도 정인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 비상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 빨리 법무부로 나와라 할 때 혹시 외국인 테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났던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중국 금지팀까지 조합을 했을 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처음에 네. 저기 변필건 실장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먼저 했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났고요. 네네. 장관이 전화를 오고 출국 금지팀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이거는 우리와 관련된 뭔가 사항 아닌가 해서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인이 좀 이래 이제 지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테러 관련해서 출입국 심사과에 몇 명 나오러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장관님 전화를 받고 난 다음 혹시 외국인 테러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오밤중에 떠올랐습니다. 테러 관련해서 출입국에 연관되어 이렇게 나오러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맞죠? 예. 이렇게 진술한 거 맞죠? 증거기록 349면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때도 보면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장관님이 제게 직접 이 밤중에 전화까지 하고 기주실장의 간보위를 소집하니 외국인 보안 안보 쪽으로 테러, 외국인 보호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라 혹시나 해서 출입국 심사 직원을 불렀는데 이경 출입국 심사관 연락했는지 뭐 이런 것은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입국 심사 담당 직원들 나와 대기해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런 말을 장관님이 당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저기 진술하신 거 맞죠 이거? 네. 네. 3-7항까지 물었고요. 3-8항 생략하겠습니다. 증거기록 708면 제시하겠습니다. 정의는 1회 조사가 그때 2025년 2월 10일에 있었고 이제 2회 조사가 6개월 가량 지난 2025년 8월 8일에 이제 있었거든요. 한 6개월 지났어요. 그때 이제 특검에서 진술한 진술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인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25년 8월 8일 특검에 진술할 당시에는 계엄 발생한 것도 알고 있느냐, 오고 있느냐, 빨리 와라,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켜라 라고 이렇게 검찰 1회 조사할 때하고 달리 진술을 이렇게 변경을 하셨어요. 그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말을 처음 하셨어요. 예. 그죠? 맞죠? 증거기록 3059민 제시하겠습니다. 요거는 정인께서 8월 26일 날, 작년 8월 26일 날 특검 진술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2024년 11월 3일 저녁에 있었던 일에 처음부터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박승길 장관과 저의 통화 기록을 제시받았을 때에도 일부 내용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셨죠. 네. 정부 기록 5161면 제시하겠습니다. 이 정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9월 11일 날 특검에 진술하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중요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자, 정의는 2025년 9월 11일 특검 진술에서 특별검사가 이기염이 배상업 자신으로부터 계엄사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제시하자 제가 장관님으로부터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 장관님으로부터 계엄사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습니다. 라고 종전신속과 달리 아까 계엄사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라는 말을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때 처음 하신 거 맞죠? 근데 어떻습니까? 정인 보통 이제 기억력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떨어지는데 정인의 경우는 처음에 이 사건이 있었던 2024년 12월 3일부터 불과 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는 출국금지라는 말 자체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아까 노상호 수첩이라든지 예인의 전자메모까지 쫙 검사 제시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가 8개월 경과한 2025년 8월 8일에 처음으로 출국금지를 대기시키라 라는 말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9개월 경과한 9월 11일에는 계엄사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런 말까지 추가를 하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정의께서 진술이 더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의께서 그 당시에 검사가 어떤 다른 사람들 진술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렇게 답을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출국 금지라는 말이 없었던 것은 제가 일관되지 않습니까? 출국 금지라는 말은 없었죠. 출국 금지라는 말은 없었죠. 출국 금지라는 말은 없었다. 출국 금지 팀이라는 말이 그 조직이란 말이 있었지 행위라는 것은 전혀 없었죠. 그건 일관된 겁니다. 아니 처음에 출국 금지 장관님께서 출국 금지 누구 출국 금지 이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제 진술 일관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인 말씀은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출국 금지가 된 일이 없기 때문에 예, 뭐 그게 집중해서 대답을 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맞고 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팀인데 이 팀이란 게 여러 기능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쟤는 처음에 테러를 생각했고 이 팀이 또 다른 업무 출국 정지도 하고 입국 금지도 하고 대테러 업무도 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게 특정된 짓이냐 그게 대해 제가 확신이 없는 거고 그걸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국회에서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누구를 출국 금지하거나 이런 전혀 조회한 기록 자체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약간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었는데 내가 다시 좀 이게 조사 특수본 받을 때 하나의 계기는 그때 검사가 그 통화 기록을 하면서 장관께서 국무회의 나오면서 법무부 간부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거 알았습니다. 저는 그 회의 소집도 전 실국 본부장한테 다 한 줄 알았죠. 왜 다 나왔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국무회의 나오자마자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알려줘서 그렇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나. 뭔가 함의가 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또 다시 좀 더 기억을 하고 그 팀이라는 것도 더 생각났고 그래서 조금 기억력이 다듬어진 건 있습니다.